저는 그 유능할 것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귀재,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관종 이런 느낌도 있고요. 트럼프의 그 자사전 제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의 기술? 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한 사람의 자사전 제목이 거래의 기술이에요.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거래로 파악하는 사람이고 돈으로 파악하는 사람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나토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외교적인 입장, 뭐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방위비 분담하는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것을 모든 것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유능함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돈에 크레이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은 저는 그 연설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자기 스스로를 연출하는 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을 아주 잘 쓰는 것 같거든요. 보면 특히 손가락질을 해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적을 공격하거나 사용하고, 춤을 출 때도 뭐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먹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이렇게 뭔가 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통해서 강력하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러면서 손을 아주 잘 써요. 요즘에 또 그 댄스 챌린지 유행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도 손동작 되게 많이 쓰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뭐 이렇게인가? 좀 앙증맞은 동작을 하시는데, 앙증맞지는 않고 네. 앙증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밈처럼 이제 트럼프 댄스가 떠서 저도 봤거든요. What's picture? If you book tonight, that's fiction. I'm outside, no picture. You want me? Go figure. To the back, to the front. You attended, girl, but I know what. Hey, to the back.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 홍보 효과가 실제로 좀 있을까요? 어때요? 뭐 일단은 정치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친근감을 느끼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면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보니 막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재밌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밈을 만들어서 돌리면은 사실 그게 다 홍보 효과거든요. 막 표정도 이상한 거 짓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본인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인기를 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갈수록 좋다라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딱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등장하고 뭐 음악 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쪽에 뭐 대중들 심리를 파고드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그쵸. 거죠. 전당대회 때 보면은 이제 등장할 때 We Are the Champion인가요? 그 노래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백라이트 막 비춰주고 막 실루엣으로 이렇게 탁 등장하고 막 뭐 본인이 연출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출했죠. We're gonna win. We're gonna win so bi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원래 전당대회는 이렇게 한 며칠 동안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나와요, 후보가.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첫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파티다. 뭐 이거를 이제 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저런 전당대회 내가 본 적 있나? 봤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연출해서 자기가 보이고 싶어하는 나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느낌이 있고,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예전에. You're Fired라는 그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New York City, it's the benchmark for success. Nice looking group. Wow. Welcome to New York. Rudy Giuliani spoke about leadership, but the men went out and hired cleaning people. Easy.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백악관 자체가 어프렌티스에 말하자면 무슨 세트장 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좋은 말로 하면 탁월함, 나쁜 말로 하면 기만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쇼맨십이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좀 많이 하는데,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보면서 저건 좀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했냐면, 사업가로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 가끔 카메오로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디에 카메오로 출연한 게 굉장히 제일 유명하냐면,
나홀로 집에 2편에서 출연한 게 제일 유명하죠. 기억하죠. 근데 나홀로 집에 2편에서 어떤 역할로 출연하냐면 저는 이걸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 맥컬리 컬킨이 길을 잃고 뉴욕에 처음 와가지고 호텔에 이렇게 오는데 호텔에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로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트럼프가 저쪽 왼쪽으로 가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역할로 나와요. 트럼프가 딱 트럼프스러운 그 모습에 그 옷차림에 그 부유한 뭐 나름대로 좀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격도 강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서 역할은 길 잃은 어린이에게 길 알려주는 역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뉴욕을 상징하는 부자라는 사람으로 거기에 트럼프가 있는데 역할은 친절한 역할. 더군다나 이 영화 자체가 나홀로 집의 2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계속 나오거든요. 몇십 년이고. 이거를 노리고 여기에 이렇게 출연해서 이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런 쇼맨십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자기를 꾸미는 능력 이런 거는 참 대단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노리고 받았어요. 나온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대가 뉴욕이니까 맨하탄이니까 거기 이제 최적인 이제 호텔들이나 이런 로케이션을 헌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에서 그 호텔에서 찍고 싶어 했어요. 그게 뉴욕 플라자 호텔인데 뉴욕 플라자 호텔이 트럼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촬영하게 해달라고 촬영 공문을 보냈겠죠.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나를 출연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감독이 주장한 거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굉장히 강렬하게 깡패짓을 했다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2020년 선거전 때 아마 크리스 콜럼버스가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가끔 뇌과학 자문 영화 같은 데 오잖아요. 네. 그럼 해드릴 수 있는데 저를 카메오 출연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난프 아니에요, 장난프?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그게 그쪽에서 오히려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출연을 했다라는 것을 재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걸 말하고 나서 페이드아웃해서 멀리 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가면서 계속 이 아이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자기는 짧은 몇 초 동에 계속 트럼프만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트럼프가 자기 연출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카메라를 잘하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왜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가에 대해서 2017년경부터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헛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주요 키워드가 crazy, nuts, 약간 미쳤다, 막 제정신이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활용해서 crazy 매력, 미친 매력 이렇게 만들어서 나야말로 정말 미쳤다, 나 정말 남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세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분석했던 이 길포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있고 이게 기사로도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집단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중 앞에서 이 군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잘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다들 힘들죠. 더 이상 미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들 그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맞아 미국 옛날 같지 않아. 이러니까 이제 공감을 거기서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 우리는 다시 좋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다 좋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희망적으로 던져요. 그걸 누가 하냐? 나야 나. 내가 남다르다. 나는 그 어떤 정치인, 누구 어떤 사업가랑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사람이다. Sadly, the American dream is dead. But if I get elected president, I will bring it back bigger and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 군중을 사로잡는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빌드업을 잘하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마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 팬메이츠. 이야. 진짜 막 가시는군요. 맞다. 기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아니, 트럼프는 어쨌든 저는 뭐 비즈니스를 잘 모르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한 수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2020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조지아주에서 좀 아깝게 패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담당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표를 좀 다시 좀 잘 살펴봐라. 그런 압박을 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간 건데 20분 동안인가 구치소에 이제 잡혀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구치소에 잡혀가면 머그샷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게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조금 화난 듯한 찌푸린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굴의 의지로 히틀러와 맞서 싸우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하고 비슷한 관상이다. 라는 식으로 그게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지금 민주당 바이든 세상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사진 찍히는 지금 신세가 됐다. 그래서 내 이거를 내 어떤 자존심으로서 한 거의 의사를 표현한다. 라고 그런 사진을 찍었다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진을 인쇄를 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팝니다. 우와. 컵에다가 붙여가지고 머그컵을 팝니다. 굿즈로. I would wear one. Yeah, it's funny. It's like the whole like political scenario in the U.S. is really comedy at this point, so it's funny.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한몫 잡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1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힙하긴 해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봐주시면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 구치소에 잡혀가서 이 그렇죠. 범죄자 같은 사진을 찍었다는 게 다른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거나 정말 그러니까요. 가문이 수칠 텐데 그걸로 돈을 이걸 오히려 거꾸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역발상이.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선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후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지? 요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미국 정치에서는 우리가 몇백만 달러 모았다, 몇천만 달러 그건 다 모았다 얘기해요. 이거를 약간 광고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간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매달 그거에서 3월 달에 우리 얼마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얼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광고를 해요. Tomorrow, President Biden,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will all take the stage together to headline a high-dollar fundraiser at Radio City Music Hall in New York.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형사소송만 91개 정도 형사소송가 있고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부터 잘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려 1,000억 원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무려 34가지. 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36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사 소송도 있어요. 민사 소송도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약 8천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8천만 달러? 뭐 항소 뭐 보증금 같은 걸 내는데 원래는 한 6천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좀 깎아줘서 그래도 한 뭐 2,300억 정도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정도면 본인이 로펌을 하나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자기 사건만을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뭐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SNS 플랫폼을 상장을 시켰는데 팔려면은 최대 주주로서 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당장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금도 막 하고 굿즈도 팔고 굿즈도 팔고